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Q&A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르가나이즈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DM을 주셨던, 그리고 궁금해할 것 같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도 정말 맛있게 끓이고 싶었고, 동생들한테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줬고,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요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서 양식을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양식을 배울 거면 어떻게 한국에서 배울 수 있지? 양식은 외국 음식인데 식재료도 다를 거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CIA 또는 호주에 있는 르코이동블루 학교가 저의 목표였어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갈 것인가 호주로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경력을 쌓는 게 목표가 되어서 호주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영어 공부는 문법을 먼저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원어민 선생님한테 일기를 매일 써서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쓰는 표현과 한국인이 쓰는 표현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문법을 잘해도.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하길 바랬고, 회화나 영어 표현은 미국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고, IELTS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압구정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요리를 정말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주방 보조로 일을 하면서 습진도 걸리고 음식물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손이 정말 두드러기도 많이 났었거든요. 일도 1시간 일찍 재료 사가지고 가서 재료 자르는 것도 연습하고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나는 평생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근무 시간은 요즘에는 45시간 이상은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풀타임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쉬고 4일에서 5일 정도 일하는 걸로. 근무 환경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괜찮은 음식을 하고 싶다,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카페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4시에 매일 퇴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요리사로서. 그렇게도 가능하고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한 요리사 기준으로 56,000,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것 같고요. 제가 헤드 페이슈 셰프로서 가장 많이 받았던 연봉은 85,000이에요. 한 8천만 원 정도. 근데 솔직히 엄청 큰 호텔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한 헤드 페이슈 셰프로서는 그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2011년 호주에 도착해서 한 달 정도가 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시티에 있는 모든 양식을 하는 레스토랑에 100장 정도를 뽑아서 다 돌렸는데, 주방 보조, 키친핸드로 지원을 했는데, 호주에서의 키친핸드는 정말 그릇 닦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무거운 거 옮기고 키친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작고 너무 어려 보이는 아이가 자꾸 지원을 하니까 물론 안 써줬겠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달링하버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는데 거기 헤드셰프가 한국분이신 거예요. 아, 여기구나, 여기서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여기밖에 안 되겠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인가? 셰프 유니폼이랑 신발이랑 다 사가지고 갔어요. 나 이제 일할 준비 됐으니까 정말 일하고 싶다, 여기서 꼭 일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셰프가 아, 여기 너무 힘들다고, 키친핸드로 절대 일 못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좌절을 하고 달링하버 앞에서 혼자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사람이 당장 필요하다, 오늘 일할 수 있냐. 바로 오늘 일할 수 있다고, 일요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운이 좋게 콜드 섹션에서 셰프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011년 6월을 시작으로 한 셰프로는 10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3년 정도 하고 디저트 셰프로 한 7년 정도 일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만타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페이슈 셰프가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했고 너무 열정적인 친구인 거예요.
저도 물론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디저트나 초콜릿에 관심이 생겼어요. 나 초콜릿 배우고 싶으니까 학교를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리콜동블루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디저트 셰프로 일을 했어요. 저는 커머셜 쿠커리 음식을 먼저 공부를 했고 테이비라는 국립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리콜동블루라는 프렌치 학교 시드니 지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비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테이비에서는 1년에 14,000불을 냈는데 리콜동블루는 제가 한 2015년인가 그쯤에 30,000불을 냈어요. 그것도 9개월에. 사실은 비싼 학교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배우는 건 정말 비슷하고 물론 다른 학교들은 초콜릿을 그만큼 가르쳐주진 않았겠지만 초콜릿도 내가 초콜릿티어가 될 만큼의 초콜릿을 배우진 않았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줘서 그 학비라면 차라리 프랑스에 가서 배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긴 해요. 의사소통이 어려웠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실력은 별개로 내가 언어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주 친구들이 구사할 수 있는 만큼의 영어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을 잘하는, 영어도 호주 사람만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생각엔 언어는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5분에서 얼마나 걸려? 5분에서 얼마나 걸려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언어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문장 자체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단어만 바꿀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못해요.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끊임없이 미드를 보거나 영드를 볼 때 계속 거기서 본인이 캐치를 해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 나이스하게 말하는 방법, 프로페셔널하게 말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계속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일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것과 요리사로 일을 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거를 하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레스토랑이라도 일을 꼭 해보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전 세계에 있는 레스토랑을 다 가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 셰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이 디시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뉴를 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셰프의 스타일을 책을 봄으로써. 정말 요리가 좋다면은 간접 경험으로 책을 많이 읽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페이슈 셰프로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페이슈를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에요. How Baking Works. 이게 뭐냐면은 슈가가 오븐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빵 안에 글루틴이 있는데 그 글루틴이 뭔지,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책이고, 저는 아직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아직도 백과사전처럼 찾아보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왜 고기를 얼리면 안 되는가. 고기 안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은 얼리면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모든 내용이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색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어요. 어떤 색깔하고 어떤 색깔이 같이 들어가야지 예쁜지, 그런 것들은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보고 본인이 색도 조합을 해봐야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스타나 사진들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제가 하고 있는 플레이팅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는 레스토랑을 자주 가요. 레스토랑에 가서 셰프들이 음식을 어떤 식으로 쌓았는지를 봐요. 이걸 퓨레를 먼저 넣고 고기를 올리고 거기에 베지터블을 이런 식으로 놨구나. 그런 것들을 봐요. 왜 그렇게 놨는지, 그리고 이만큼의 베지터블을 왜 놨는지, 그리고 이 퓨레를 왜 썼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보는 것 같아요. 저 그릇 80%가 다 빈티지 샵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은 아무 데서나 다 사는 것 같아요. K마트에서도 사고, 빈티지 샵에서도 사고, 온라인에서도 사고. 근데 저는 사실은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거의 집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레스토랑 가는 브이로그, 레시피 영상, 그리고 복순이 브이로그.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거는 와인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 기본적인 와인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곧 코스를 밟을 예정입니다. 와인을 여러분께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해도 많은 재미난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제 인스타를 팔로우를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올렸던 비디오 중에 가장 좋았던 비디오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인스타 아이도 꼭 적어주시고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저의 그릇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제가 따로 DM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인스타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인스타 아이디 꼭 남겨주시고요. 저도 올해는 떡상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꼭 항상 확인해주세요.